한국은 선진국의 관문이라는 3만 달러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인 유코로 인해 웃고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에 무려 600만 명이나 몰려온 유코 때문에 한국 경제는 1년 내내 봄날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난 중국 유코들의 소비력에 한국 경제는 영양제를 맞은 듯 화색이 돌았습니다. 지난해 2014년에 한국에 온 유코는 600만 명. 이들은 10조 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더 넘어 15조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명동엔 여전히 많은 유코들이 한국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유코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1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망입니다. 문화방송은 이 어마어마한 수의 중국 유코와 관련된 산업들을 진흥시킴으로써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제로 유코 천만 시대를 준비한다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말 영국을 방문한 일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세계 G2에 오른 중국 지도자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의 황금마차를 보내 시진핑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달러에 관심이 있었고 중국은 보란듯이 영국의 수건 사업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무려 52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2년 복수비자 문호를 대폭 낮춰 큰손 유코들이 언제든지 영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코들이 런던의 백화점을 비롯한 명품 샵들을 점령하다시피 한 쇼핑 행렬은 많은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영국은 유코를 유치하는 데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인 나라입니다. 부유하고 강해진 중국. 중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든든한 달러를 배경으로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당당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덩샤오핑과 저우얼라이 등 중국 공산당의 원조격 인사들이 유학한 나라로 중국인들의 호감이 크다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등 유럽과 미주 국가들 할 것 없이 모두 적극적인 유코 유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즉 유코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해외로 나간 중국 대륙인들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2000년에 비하자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1억 명의 유코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인은 약 6%, 즉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관광에서 쓰고 간 돈은 10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한국행 6%가 10%로 높아지면 1000만 명, 15%면 1500만 명이 되고 이에 따라 30조 원, 50조 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유코를 비롯해 각종 중국발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의 소득 향상이 계속돼 해외여행의 욕구 증가가 가팔라질 것이고 베이징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홍콩, 마카오로 향하는 유코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될 유코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억 명의 중국 유코들 중 65%는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1997년 영국과 포르투갈 통치에서 반환돼 중국 땅이 된 지 20년이 다 되지만 특별 행정구로서 대륙인들이 이곳에 가려면 외국을 가듯 비자와 비슷한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홍콩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뜻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륙으로부터 지나치게 몰려드는 유코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홍콩의 한 쇼핑몰. 물건을 싹쓸이하는 중국 쇼핑객들을 보다 못한 홍콩 시민들이 통로를 점거하려다 경찰과 충돌합니다. 2014년 5월 런추닝 홍콩 행정장관은 대륙인들의 홍콩 방문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700만 명인 홍콩에 매년 대륙인의 방문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인의 6, 7배에 달하는 대륙인들이 몰리면서 생활 필수품 부족에 물가항 등이 초래되는 등 각종 부작용들이 넘쳐나 부득이하게 규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10월에는 한층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바로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표어로 유명해진 대규모 대중국 시위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반대하는 홍콩의 일부 정치 세력들의 준동도 있었다고 하지만 본질은 대륙의 경제력이 홍콩을 지배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항의가 표출된 것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즉각 홍콩으로의 단체 여행을 금지시켰고 향후에도 홍콩으로의 대륙인 여행을 과거처럼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지노 천국 마카오의 관광산업도 베이징 정부의 금융 투명화 정책에 따라 이전과 같은 호황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홍콩과 마카오를 찾던 6천만 명의 유커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여행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홍콩 등을 찾던 유커들은 그러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아시아권에서 관광과 쇼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최근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현대사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은 최근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중국인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난 이후 난징 대학살 기념일이 국가급 추도일로 격상되는 등 일본의 중국 침략사가 더 중시되는 분위기입니다. 9时56分，习近平等党和国家领导人，中华人民共和国国歌，默哀，公祭现场。 게다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과 연합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세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는 유커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적지 않은 중국 유커들을 소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는 별다른 장애 요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국인의 현재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7,000달러 내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 2018년이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만 달러가 되면 지금 1억 명인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약 70% 늘어난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고 이후 2억 명 선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카 붐이라든지 해외여행이 바로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살아하면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비중을 보면 아직도 8%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92%의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곳이죠. 해가 갈수록 그 8%가 10%가 되고 15%가 그렇죠. 되고 그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맞습니다. 마법의 소득 구간에 네, 진입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각국의 하청을 받아오면서 엄청난 달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매년 3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미국 등으로부터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베이징 정부로선 넘치는 외화를 유커들이 적절히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몰라서 그들을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법은 있습니다. 한 번 8천 위안이니까요. 한 15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위안화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달러를 바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일단 그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중국의 국력, 중국의 소비 파워를 높이는 거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일거양득이 아닌 바로 이 두 가지, 중국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마법적으로 소비가 급증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달러가 넘치면서 이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국의 분위기,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중국 유커들의 해외 구매력을 부단하게 높여줄 것이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이웃인
우리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에선 요즘 새로 짓는 빌딩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거의 10층, 15층 정도의 중형 빌딩인데 대부분 3, 4성급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용으로 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텔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다른 사업과 달리 10년 내외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한 호텔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중국 유커와 관련된 한국 관광 산업이 유망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유커들 가운데 48%는 20, 30대라고 합니다. 600만 명의 절반인 3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숙박해야 한다면 특급 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15억 인구에다 광활한 국토로 인해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동안 비즈니스 호텔 체인 사업이 크게 발달된 호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중 세븐데이스 호텔 그룹은 2005년부터 우리 돈으로 하루에 4, 5만 원 하는 비즈니스 호텔들을 운영하면서 최단 기간에 중국 전역에 약 3,000개의 호텔을 확보한 최강자로 떠올라 뉴욕 증시의 상장도 성공시켰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 본사를 둔 이 호텔은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여행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10만 원 정도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체인을 만들어 유커의 급증이 확실시되는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호텔 체인은 지난 9월 서울에서 한국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유커 관련 숙박 사업에 관심이 많은 적지 않은 국내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한중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 대사하러 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예측으로는 2018년도까지는 아마 1,300만 명 정도를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경제 성장의 새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유커 경제를 통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국은 청장년층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공사 집계에 의하면 유커 중 65%가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청장년층입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스스로가 한창 돈을 버는 나이여서 구매력도 큽니다. 그래서 유커의 1인당 평균 구매액수는 다른 외국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중국 국내의 명품값은 베이징 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보다 2, 3배가 비쌉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공식 면세점에서도 가짜를 팔고 있다는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운 해외에 가서 구매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4천만 명의 유커가 몰린 데는 바로 이런 정품에 대한 갈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사업과 한국산 우수 상품의 판매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제2의 홍콩으로 될 수 있다는 비전과 실천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에 불이 붙었어요. 경쟁이. 굴뚝 없는 황금 공장. 우리는 아직 5.6%밖에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산업이 아니냐. 그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분석표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0억을 갖다가 썼을 때 취업 유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 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가 21명이 넘습니다. 10억을 현재 지금 전 산업이 제일 높아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 관광하는 겁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크면은 세수가 확보된다. 세수가 확보되면은 금융기관도 잘 돌아가고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 창사시 번화가에 취한 여행사. 넓지 않은 공간에 직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날로 증가되는 해외여행 수요를 해결하느라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적지 않은 한국행 관광단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韩国包机是近2年来开的最火的一个，所以呢，韩国的话一直是上升趋势啊。因为其实我们主要是针对于中部市场嘛，其实我们
对对对，韩国一直以来就是我们公司的一个主打产品呢，所以还是做的量还是比较大的。 물론 한국 관광에 중국 유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한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에서도 선풍적이며 미주와 유럽, 특히 남미에서 아주 뜨거워 한국 여행을 오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중국이 가깝기도 하고 소위 1만 달러 수준의 마법의 소득 구간에 있는 인구가 어마어마해 한국 관광의 도약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온 총 외국인 관광객은 1,400만 명. 이 중 43%가 중국 유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대 4천만 명까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방 명소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한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는 건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